현금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현금이라는 게 겉보기에는 단기 변동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매년 2% 정도의 세금을 떼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최근에 좋았던 자산은 무조건 좋은 자산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비싸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요새 수익률이 좋았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한편 요새 수익률이 나빴던 자산에 대해서는 싸졌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나쁜 자산이야 빨리 튀어나와야 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콜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입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회장인 레이 달리오 형님께서 테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테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강연 포럼이죠.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화상통화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정리해보면 평소에 많이 하시던 말씀을 또 많이 하시긴 했는데 굉장히 인사이트풀해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현재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큰 틀에서의 변화가 몇 가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큰 정말 50년, 75년 되는 빅사이클의 패러다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 코로나 사태 자체는 심각한 편이나 잘 극복할 것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지혜롭게 이런 변화들을 대체하려면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제 주체들이 손실을 받거나 수익이 줄어드는 두 가지 구간이에요. 그걸 살리려면 정부가 돈을 비록 불안전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가장 비슷했던 시기는 1930년도에서 1945년도까지 시기와 비슷하죠. 소위 대공황 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기입니다. 자, 금리는 낮아지고 거의 제로 금리가 되고 GDP는 한 10% 정도 하락하고 실업률은 두 자릿수,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는 시기입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주가가 1929년 말을 회복하는 데는 거의 한 15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경기 침체냐 혹은 디프레션이냐 불황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불황에 훨씬 가깝다. 훨씬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게다가 이런 구조는 굉장히 구체적인 구조가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아주 많이 반복되어 온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2008년과 비유를 하자면 2008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단순히 은행들이나 굉장히 레버리지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들만 망했겠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누가 망해도 되는지 또 누가 망하면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주로 은행에게 돈을 부여해주고 그래서 그 특정 은행들을 살려주면 다른 모기지 상품이나 모기지 회사들도 살아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은행 외에도 모든 소형 기업들이 이 위기에 노출되는 기간이잖아요. 훨씬 포괄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의 고민은 똑같아요. 누구를 살려줘야 되고 누구를 망하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항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주체들이 망하게 내버려 둬야 되고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포괄적으로 계속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미국 달러의 영향권이 세계에서 한 70% 정도 되는데 달러 영향권 안에 있는 국가들과 주체들만 살려줄 것이냐 도와줄 것이냐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고 그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이냐 그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죠. 자,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 위기 상황은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주가가 고점을 다시 뚫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0년을 바라보면 경제와 부와 삶의 질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째는 생산성, 두 번째는 단기 부채 사이클, 세 번째는 장기 부채 사이클,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입니다. 정치란 여러 주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자원을 나눌 것이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죠.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생산성이라는 것은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또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해서 그리고 발명을 하고 혁신을 해서 세상을 장기적으로 나아지게 생산성 자체를 효율성 자체를 높이는 활동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느려요. 왜냐하면 지식의 축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단기 변동성을 경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매년 1, 2%씩 꾸준히 쌓여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 단기 부채 사이클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기업이나 은행 등이 부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과정에서 약간 노이즈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현상이겠죠. 중요한 건 세 번째인 장기 부채 사이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장기 부채 사이클이라는 것은 한 50년에서 75년 정도 걸리는 거대한 사이클이고요. New World Order,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종류의 돈, 새로운 종류의 신용, 새로운 종류의 화폐,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패러다임 변화란 이야기겠죠. 자, 마지막에 이게 시작된 게 1945년도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달러화 중심으로 브레턴 우드스 체제가 소위 시작되면서 새로운 종류의 돈과 새로운 종류의 신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달러화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한 70% 정도다. 이 세계 화폐 시스템에서 미치는 영향이. 자, 이게 정확히 75년 전 얘기죠. 75년이라는 사이클이 다 돌아서 기존에 지난 75년간 지배해왔던 시스템이 끝나고 모든 게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게 레이 달리오의 장기 부채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핏 들으면 약간 음모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번째는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에는 내부적인 정치, 즉 국가나 어떤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원래는 한편이어야 되지만 누구에게 돈이 가고 누구에게 자원이 가고 누구에게 가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정치들. 한편 반대로 이제 외부의 정치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정치, 국가 간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누가 이기고 누가 협동할 것인가. 레이 달리오가 많이 하는 얘기가 지금 웰스 갭, 즉 부의 격차, 그리고 밸류스 갭, 가치의 격차 같은 게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건 레이 달리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거고 모든 이념적 논쟁이 이런 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어진 환경 내에서, 주어진 사회 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생존하는 것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부를 나눠 갖기 위해서 내가 더 가질래 하면서 갈등과 싸움이 이뤄지는가? 이런 게 역사 속에서는 때로는 혁명의 문제로 번지기도 하고요. 그 과정이, 그 화합의 과정이 평화로울 수도 있고 폭력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루즈벨트의 방식으로 해결했을 수도 있고 혹은 같은 시기에 히틀러가 나와서 자기만의 정치를 하기도 했죠. 이 부의 격차와 가치관의 격차는 굉장히 심대합니다. 심각하고요. 예컨대 미국에서 상위 40%가 자녀들의 교육비에 쓰고 있는 돈이 하위 60%의 5배에 달한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 내에서도 교육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붕괴하고 있는 중인 거죠. 교육이란 거는 매우 장기 투자의 일종이에요. 그 효율성이란 것은 굉장히 높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중에 훨씬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훨씬 많은 자원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근데 교육의 갭이 벌어지면서 이 투자한 자금이 벌어지면서 장기적인 문제들이 계속 쌓여나가는 셈입니다. 교육이야말로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기회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장기적인 투자가 점점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결과는 나쁘겠죠. 교육을 제대로 받는데 실패한 국민들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단순히 불행한 것만이 아니라 굉장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갭이 어느 정도 이상 벌어지면 임계점이 있을 것이다. 사회가 붕괴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보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컨대 한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유지하는데 한 4만에서 12만 달러 정도가 자칫하면 한국 돈으로 1억 넘게 매년 발생한다는 거죠. 차라리 그 돈을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데 쓰게 해서 사회의 생산성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 돈을 풀어오면서 생긴 문제는 분명히 존재해요. 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이 자원이 누구에게 갔느냐. 분명히 더 자원이 있는 사람들, 더 부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고 그로 인해서 이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지금이야말로 이런 불평등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반드시 구조조정 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게 우리의 스트레스 테스트다. 즉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에 버틸 수 있는지, 우리가 위험 속에서 얼마나 구조조정을 잘 해낼 수 있는지 그걸 실험받는 장이라는 거죠. 핵심은 물론 교육이고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자원의 배분도 더 잘하면서 전체적인 경제적 파이를 더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 정책을 잘 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책이 조금만 잘못되면 배분도 더 잘 안 되고 경제적 파이도 더 줄어드는 상황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 대한 정치의 영역으로 본다면 항상 성장하는 세력이 있으면 서로 경쟁이 발생하고 경쟁이 발생하면 갈등이 발생해서 때로는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지난 500년간의 역사를 보면
패권 다툼을 하는 국가 쌍이 한 16개가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할 때 12번 정도는 전쟁으로 이어지더라. 여기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 다툼인 거죠. 누가 더 패권을 치느냐. 세계 전체가 지금 상황에서도 서로 더 협조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서로 더 신뢰를 쌓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혹은 우리가 너희를 회방 놓지는 않을게. 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좀 기댈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신뢰가 싹 사라지면서 불신하고 경쟁하고 서로 악마화시키면서 미워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달리오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이 분명히 도움을 준 부분들도 있고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공격받고 지탄받는 상황이다. 그런 악감정들이 글로벌화, 공조를 방해하고 서로 파괴적인 관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달리오는 일반인을 위한 투자의 얘기도 많이 해줬어요.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를 잘 못할 가능성, 자기가 투자에 하수일 가능성을 꼭 좀 겸손하게 인지했으면 좋겠다. 당연한 얘기지만 프로 투자자란 올림픽에서 상을 받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레이달리오도 연간 몇 천억 단위의 돈을 이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한 데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항상 좋지만 않다. 일반인들이 이런 영역에 도전한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전 세계에 돌고 있는 전체 자산의 총액은 사실 큰 폭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특정 자산군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자산군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총액들을 다 합쳐보면 언제나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 여러 자산에, 또 여러 통화에 잘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잘 배분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그 전체 총액 자체가 우리 역시 별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인들은 최근에 좋았던 자산은 무조건 좋은 자산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비싸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요새 수익률이 좋았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한편 요새 수익률이 나빴던 자산에 대해서는 싸졌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나쁜 자산이야 빨리 튀어나와야 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간의 분류를 잘 못해요. 무엇이 싸진 것인지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는 구간인지를 잘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분산을 잘 해두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또 한 가지, 현금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현금이라는 게 겉보기에는 단기 변동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매년 2% 정도의 세금을 떼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내 현금의 가치가 항상 2%씩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항상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 어떨 때는 금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채권도 좀 필요하고 주식도 좀 필요하다. 그것들을 잘 섞어두는 것이 투자에 가장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겸손해야 된다. 마켓 타이밍 잡지 마라. 현금 갖고 있지 마라. 분산 투자해라. 이런 얘기로 요약될 수 있겠죠. 사실 레이달리오가 굉장히 긴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리된 강연의 형식이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계속 즉흥적으로 답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좀 정리가 덜 돼 있다는 느낌도 받겠지만 레이달리오가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고요. 또 영어 공부하기도 되게 좋아요. 발음도 굉장히 좋고 문장도 간단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공부하다 보면 경제 공부에도 당연히 좋고 사회 전체와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이달리오의 시장에 대한 결론은 하루아침에 이 위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굉장히 깊고 복잡하다. 사태도 심각하지만 장기 부채 사이클의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게다가 정부 입장에선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없는 무기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기는 오래 갈 가능성이 많다고 약간 단언을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레이달리오가 단기적으로 항상 맞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레이달리오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단기 시장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역사에 빗대어 봤을 때 지금이 어떤 구간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이달리오의 청취자들이 단기 투자자들이 아니라 각국 정부와 경제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중앙은행들임을 생각해보면 그의 메시지가 지금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쪽에 가깝다는 점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였습니다.